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볼게요. 어떤가요? 피부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피부의 질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성국 작가입니다. 오늘은 인물사진에서 피부 보정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강의 때 알려드렸던 포토샵의 필터, 최신 업데이트판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필터에서 뉴럴 필터스 사용해서 자동으로 피부를 쉽게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통해서도 피부를 빠르고 간단하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효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블로그에서 알려드리기도 한 주파수 분리법, 주파수 분리 기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상업작가에서 만들어졌고요. 나온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급적인 인물 보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원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피부의 큰 결점들을 먼저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여기 보시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가 있고 그 아래에 복구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스팟 복구 브러쉬는 지금 나오는 그림과 같이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찍어만 주면 주변의 정보를 자동으로 포토샵이 분석해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사용해 보세요. 옛날과 달리 훨씬 이 기능이 강력해졌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복구 브러쉬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복구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이 브러쉬의 크기는 P 옆에 있는 대괄호 열기 닫기로 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조절해 주시고요. 자, 여드름의 크기만큼 작게 줄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게 줄여서 클릭을 하면 자, 뭐라고 나오나요? 라이트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소스점을 정의하라고 나오죠. 네, 확인 누르고요. 소스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여드름이 아닌 그 옆에 있는 피부결을 선택해서 Alt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덮어주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t 눌러서 그 옆에 덮어주고, 자, 이 방식은 피부의 결을 옆에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덮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러운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부 결점 없애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작업 내역에서 열기로 돌아가고요. 본격적으로 주파수 분리 기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굳이 주파수 분리 기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포토샵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를 때 피부 보정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컨트롤 J 그리고 필터에 보면 흐림 효과가 있고요. 흐림 효과 상단에 보면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있습니다. 영문판에도 가우시안 블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클릭해 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뿌옇게 되죠? 여기서 반경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낮아질수록 선명해지고요. 수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뿌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수치를 조절해도 되지만 직접 수치를 입력해도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위아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0.1씩 움직여서 좀 더 정밀하게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전반적으로 전체가 흐리게 되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Alt 마스킹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마스크 작업은 제가 지난 강좌에 자세히 올려뒀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브러쉬 선택하고요. 흰색 브러쉬 선택된 거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부분을 문질러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런데 어떤가요? 상당히 조잡하죠?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요즘에 스냅시드나 다른 모바일 보정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로 상당히 조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피부가 부드럽게 되긴 하지만 피부의 결점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피부는 부드럽게 하면서 피부의 결점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서 부드럽게 하면서 피부의
질감은 살려냈지.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주파수 분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주파수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주파수, 또 하나는 피부의 질감을 살리는 주파수. 근데 여기서는 주파수라기보다는 레이어가 되겠죠. 그렇게 두 개의 레이어,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레이어, 그리고 피부의 질감을 살리는 두 개의 레이어를 이용해서 피부 보정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건 예를 들어서 본 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고요. 자, 지금부터 주파수 분리 기법 시작입니다. 자, 컨트롤 J를 두 번 눌러서 레이어를 두 개를 똑같이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1 그리고 레이어 1 복사가 생겼네요. 자, 먼저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블렌딩 모드를 빼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빠르게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되느냐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 숙달을 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레이어 두 개를 복제했고 위에 있는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중간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작업했던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그리고 흐림 효과 블러 그리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치를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수치를 내리니까 완전히 새카매졌죠? 올렸다가 올리게 되니까 어떤가요? 마치 여러분들 인화된 필름을 보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두운 부분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부분은 이게 선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부드럽게 하면서 선은 살아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최대한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많게 하고, 하지만 여기서 흰색 부분, 칼라 있는 부분은 선명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봐도, 지금 15.3인 정도만 봐도 여기에 있는 피부의 질감뿐만 아니라 피부의 결점들이 같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피부의 경계선 정도만 나오도록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지만 너무 경계선이 희미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피부가 너무 반지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뽀사시하게 돼서 이 또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치를 찾아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수치가 적절할지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진은 6.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할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1 복사. 중간에 있는 레이어 1은 이렇게 피부를 부드럽게 해줬고요. 위에 있는 레이어 1 복사는 이제 피부의 질감을 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여기 이미지에 옵니다. 자, 이미지 여기 위에 있죠?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적용, 이미지 어플라이라고 영문판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지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여기 소스는 이미 선택된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중간 레이어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아까 피부를 부드럽게 해준 레이어가 되겠죠. 레이어 1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는 이미 블렌딩 모드 빼기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이미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비율은 2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오프셋은 128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포토샵을 설치하고 특별히 만지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수치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닌 분들만 128 이렇게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요. 이미지가 이상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다시 블렌딩 모드에 와서 빼기가 아닌 선형 라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형 라이트라는 것은 영문판에서는 리니어 라이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선형 라이트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Alt키 누른 상태에서 눈동자 껐다가 켰다 해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중요해요. 여기서 중간 레이어 선택하셔야 돼요. 중간 레이어, 제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좌를 할 때 수강생분들이 가장 막히는 부분이 잘 나가시다가 여기서 중간 레이어 선택을 안 하셔서 헤매게 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배경 있고 레이어 1 있고 그 다음 레이어 1 복사가 있는데 우리는 중간 레이어를 선택한 거예요. 자, 중간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쪽 왼쪽에 와서요, 올가미 도구를 선택할 거예요.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패드 값은 3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값 30이 아니라 그러면 3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올가미 툴을 이런 식으로, 자, 얼굴의 경계선은 침범하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올가미 툴을 그어주면 되고요. 시작한 점과 끝점이 어느 정도 만나야지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필터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 다시 들어올 거예요.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아까는 반경을 6 정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반경을 좀 더 많이 높여줘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보실까요? 자, 반경을 낮춰주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반경을 올려줄수록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피부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감도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제거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잡티를, 눈에 보이는 큰 잡티는 제거를 하고 주파수 분리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경을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반경을 더 올리니까 점점 이상해지고 수치를 많이 올렸을 때는 이렇게 새카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작업하신 거 보면 이렇게 너무 새까맣게 작업되신 분들 많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한 수치를 찾는 게 역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은 수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서 그때그때 수치를 맞춰주시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도 반경을 조금씩 수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31.8 정도 되었네요. 자, 확인 누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마 쪽 부분도 이렇게, 사실 그렇게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밀하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대충 해서 만들어 주고요. 또 그런데 필터 누르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하고 하기가 귀찮죠. 자, 그런 경우에 여기 필터 클릭해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있습니다. Alt Ctrl F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고요. 바로 이게 최근에 작업한 내역입니다. 바로 이게 최근에 작업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주셔도 되고, 저는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보시면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고 이게 나와 있죠. 이걸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최근 작업 내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역시 결점이 큰 부분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코 부분도 해줘야 되겠죠. 코 부분도. 제가 지금 말 안 듣는 마우스를 하고 있어서 지금 왔다 갔다 정신 없습니다. 이게 마우스가 감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다고 또 굳이 태블릿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우스 흐림 효과.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금방 작업이 되죠. 하나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작업이 됩니다. 아래에 이제 목 부분이라든지 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피부는 부드러워지면서, 자, 다시 보실까요? Alt 배경 눌러보겠습니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볼게요. 어떤가요? 피부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피부의 질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질감이 좋아졌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에 있는 레이어를 다시 선택하고요. Ctrl E 레이어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레이어하고만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E 레이어 병합했고요. 그리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절해서 너무 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작업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불투명도 조절하시고요. 또 그래도 과하다고 한다 그러면 Alt 마스크에서 마스킹 작업을 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Ctrl E에서 레이어 병합하고요. 자, 여기 이제 결점들을 그냥 지금은 가볍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파수 분리 기법 사용하기 전에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자동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선택해서 결점에 대고 이렇게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쉽게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점들이 아주 쉽게 없어집니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사진 좀 확대해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마우스가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아. 지금 마우스가 뭔가 좀 맛이 갔습니다. 자, 코 부분도 해줄게요. 코 부분도 살짝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인위적으로 보이죠? 피부도 부드러워 보이고 질감도 살아있지만 상당히 인위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주파수 분리 기법은 사실은 스튜디오 촬영에서 더 적합하고요, 야외 촬영에서는 살짝 좀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티 조절 있죠, 불투명도 조절을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또 이렇게 작업을 한 경우에 주파수 분리 기법을 작업하고 나서 생기는 안부, 즉 어두웠던 부분이 밝아져 가지고 섀도우 부분이 많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섀도우를 넣어 주시는 작업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얼굴에 섀도우 부분을 찾아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레이어라고 나오죠. 자, 뭐 이름은 필요 없고요, 여기서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고요, 영문판에도 오버레이입니다. 오버레이로 바꿔주고 50% 그레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커 선택해주세요. 체커 선택하셔야지 밝은 영역까지 밝아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만약에 방금 한 작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레이어 복제를 선택하셔도 똑같이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번도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번도구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다치 모양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요, 번도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번도구로 바꾸셔서 역시 브러쉬 크기 조절하고요, 노출은 5에서 1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시면 한 번에 효과가 강하게 들어와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는 몰라요. 이게 작업할 때는 지금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지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천천히 작업을 하시고 여기서 눈동자 모양 껐다 켰다 하시면서 변하는 것을 봐가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한 보정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미지의 섀도우가 벌써 들어온 게 보이죠? 자, 어느 부분이 어두워지면 되나요? 이쪽 부분이 어두웠으니까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해주고요. 자, 빛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빛이 왼쪽 얼굴 쪽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쪽이 어둡겠죠? 그래서 이런 명암 처리를 섀도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부분도 좀 섀도우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렇게 섀도우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 쪽도 살짝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껐다 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껐다가 켰다가. 자, 어떤가요? 훨씬 더 입체감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컨트롤 E 해서 레이어 합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파수 분리 기법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5번 정도만 계속 반복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액션을 만들어서 바로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서 올가미 툴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좋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기존 구독자님들 항상 좋아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엘람비탈 박성욱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